자, 지금 2차 전지의 쏠림 현상에 외국인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엇갈렸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2차 전지의 수급이 막 몰리면서 있을 때는 외국인은 그때 사실은 이전에 숏을 치다가 요게 이제 망했죠. 망해가지고 숏 커버하면서 숏 커버링 나와가지고 매수가 막 가세가 되면서 2차 전지 섹터를 막 밀어 올렸던 이게 있죠. 그래서 요 수급 얘기를 좀 해보겠다는 건데 7월 달에 외국인 매매 패턴이 요겁니다. 7월 25일까지가 이제 하늘색 막 되고 26일 이후는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 이게 이제 회색입니다. 회색. 근데 외국인이 2차 전지 소재주로 쏠림 현상이 심해질 때,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주로 시장 자체가 쏠림이 심해질 때 외국인은 매도를 강화를 했습니다. 오히려 배터리를 팔고 기존의 매수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 자동차, 뭐 조선 소프트웨어 요 정도를 매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특히 이제 뭐 반도체에 가장 뭐 강하게 나타나긴 했는데 요 그림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2차 전지 소재 쪽을 7월 한 달 동안만 4조 5천억 넘게 팔았고요. 그리고 철강 같은 것만 보더라도 여기 포스코가 있죠, 그죠? 철강 같은 것만 해도 3조 8천억을 팔았고 화학 같은 거가 4,400억 팔았고 기계가 또 한 4천억 팔고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반면에 반도체는 뭐 1조 7천억을 사고 뭐 자동차도 한 5천억 사고 조선도 한 5천억 사고 뭐 이랬는데 이 흐름이라는 게 더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게 이제 업계에서는 외국인 순매수가 일단은 유입이 된 뭐 반도체, 자동차, 조선 뭐 최근에 이제 순매수 전환했던 소프트웨어 이런 거 뭐 운송 이런 거에서 이제 관심을 좀 더 가져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야 이게 왜 2차 전지는 뭐 끝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그냥 업계에서 맨날 매도 이런 식의 말만 하냐라고 원망하실 수가 있는데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분명히 이 2차 전지에 대해서 매도를 외치시는 분들이 없진 않아요. 분명히 좀 있긴 있거든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래도 그들의 의견을 당연히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2차 전지는 매도라고 이제 얘기를 또 할 만도 한 게 코스피 전체에서 외국인이랑 개인의 거래 비중을 보면 일단 개인 같은 경우 이 회색인데 일단 연초에는 한 45%뭐 이 정도 됩니다. 거기서 비중으로 봤을 때 65%까지 확 끌어올려요. 그죠? 확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꺾였네요. 그죠? 네, 꺾였는데 이게 한 4월 중순 정도? 중순 정도 기반으로 하락 반전이 됐고 이때 이 하락 반전이 될 때 외국인은 거래 비중이 21%에서 5월로 가면서 쫙 늘어나죠. 그죠? 외국인 거래 비중은 오히려 굉장히 크게 회복을 했던 구간이고 그리고 이번에도 개인 거래 비중이 이제 하락 반전했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66%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죠? 66.1%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살짝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 뭐 확실한 방향성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만 이게 다시 꺾여서 올라갈 때 외국인은 거래가 다시 줄어서 21%까지 비중이 갔습니다. 갔다가 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이 가능성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반도체, 뭐 자동차, 운송, 소프트웨어 이런 걸 샀으면 배터리를 그러고 팔았다면 그들의 거래 비중이 올라갈 때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이제 정말 나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배터리는 끝났어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배터리도 하고 그리고 외국인들의 이런 거래도 좀 따라하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이제 이 당시에 환율 변화를 좀 보시면 이 외국인 수급이 아주 큰 영향을 미쳤었는데 달러 대비 위안화 워낙 약세 강도입니다. 자 보시면 원화는 일단 원화가 회색이네요, 그죠? 회색이 일단은 처음에 연초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원화가 약세인 거죠, 달러 대비해서 이제 원화가 약해지다가 한 5월 언저리까지 약해집니다. 약해지다가 이제 쭉 강해졌죠, 그죠? 요거를 일단 보자고요. 근데 위안화랑 이걸 비교를 해보면 얘네도 연초에 약세였습니다, 그죠? 약세였다가 달러 대비 원화가 강세인 때의 위안화를 보면 위안화가 여기서 좀 진정 국면이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달러 대비해서 위안화가 별로 그렇게 약해지지 않던 그 시절에 우리나라 원화가 확 강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 6월 들어서면서 위안화가 다시 약해집니다. 다시 약해져서 이렇게 올라갔고요.
우리나라 원화도 쭉 강해지다가 다시 꺾여서 올라갔죠. 원화가 다시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요게 뭐 한 1320원 뭐 언저리까지 갔다가 요게 이제 위안화가 다시 강세 쪽으로 가니까 우리나라 원화도 강세 쪽으로 가면서 지금 뭐 한 1200 뭐 70원 80원 뭐 이런 정도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원화 강세가 나온다라는 건 결국엔 외국인 매수를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뭐 사이클이라고 봐야 될까? 이걸 봤을 때 위안화가 이제부터 달러에 대해서 강세를 좀 보여준다면 원화도 강세를 보이면서 외국인을 끌어올 것이고, 그럼 외국인이 끌어온다면 그들이 지금까지 사왔던 것들을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요게 이제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위안화 강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왜 더 그러냐면, 지금 이제 중국 경제 지표의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역사적 저점권입니다. 마이너스 80 요 정도 선에 80%뭐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더 떨어질 수도 있죠. 이럴까 하는 불안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 불안감이라는 건 결국 약한 나라가 되는 거니까 통화도 약해지겠지, 위안화가 약해지겠지인 거예요. 근데 역사적 저점이라는 게 왜 만들어지냐면, 이 정도 나쁘면 대부분 중국 정부가 뭘 해서라도 이걸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이때까지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도 중국 정부가 만약에 그런다면 앞으로 경제 지표들이 시장의 기대보다는 더 좋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경기 불안에 대한 이런 심리를 어느 정도 해소를 하면서 환율도 이 영향을 받을 거고요. 그러면 위안화가 강세, 그러니까 아까 그래프에서 좀 꺾여 내려가는 느낌으로, 그럼 그러니까 달러 대비 원화도 강세, 또 내려가는 느낌이겠죠. 지금 1270원인데 60원, 50원 이렇게 내려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고, 그럼 외국인의 수급은 더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7월 24일에 중앙정치국 회의를 해가지고 하반기에 경기 부양 정책을 강화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3번, 4번 이런 거 보시면 정밀하고 강한 거시경제 정책 실시, 역주기 조절과 정책 패키지 강화. 뭔가 이런 뭔가 할 것 같죠, 그죠? 뭔가 강한 거시정 경제 뭐 어쩌고 저쩌고 그죠? 자본시장 활성화, 투자 심리 촉진. 이거면은 사실 이거는 좋은 겁니다, 그죠? 일단 우리에겐 좋은 내용이고. 7번도 좀 보시면 국내 수요를 또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겠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경기 부양책이 뭐 가시화되는지 여부는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중국 정부의 스탠스가 워낙에 명확하고요. 그리고 뭐 중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금융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이지 않겠냐. 중국이 가지고 있는 워낙 그 상징성이라는 것도 있고 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크니까. 심지어 이 중앙정치국 회의 있고 나서 중국 상해 지수가 3,150포인트 뭐 이런 데서 이제 회복을 쫙 보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기 부양 의지를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뭐 중국 경기에 대해서 불안 심리가 좀 진정이 되고 경기 부양 정책이 가시화가 되면 위안화가 뭐 최근에 뭐 많이 약세를 보이긴 했었어도 좀 더 안정화되고 강세 쪽으로 좀 가고, 원화 강세는 같이 따라가고, 우리 혼자 움직이는 건 좀 아니니까 중국 영향도 많이 받고 미국 영향도 많이 받고 워낙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면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는 것도 강해질 수 있다라는 전망에서 외국인들이 관심 높았던 종목을 한 번 더 힘을 한번 받을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아까 다시 돌아와서 봤을 때 외국인이 매수하는 업종들이라는 건 아까 말했던 이런 거예요. 그죠? 물론 반도체, 자동차, 조선, 소프트웨어, 요즘 인기가 그렇게 많은 기업들은 아닙니다, 사실. 하지만 분명히 반도체 밑에도 뭐 소부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핫한 그런 섹터들이 있고요. 이런 기업들도 잘 찾을 수 있다면 사실 뭐 2차 전지에 뭐 어디 부럽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렇게 이미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도 많고요. 근데 대신 사실 이게 외국인들이 여러분들이 2차 전지에 완전히 쏠려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사서 끌어올리든 뭐하든 별로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안 오른 기업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제가 위에 문자 신청 주시면 전달을 드리겠다라는 거고, 물론 뭐 2차 전지 좋습니다. 저는 항상 당연히 좋다고 하고 앞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대신 그것만 하지는 말자라는 말이니까 방수를 좀 넓히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들어주시고, 당연히 뭐 우리나라에 또 떠오르는 슈퍼 산업으로 2차 전지 또 그 밑에 단에 있는 기업들, 여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조사를 해서 기업을 찾은 걸 보내드릴 거고, 알겠죠? 그래서 뭐 반도체, 자동차, 뭐 테마 쪽에는 또 AI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기업들도 열심히 같이 찾아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업을 하나 보도록 할 텐데, SK 이노베이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은 뭐랄까 좀
매우 아픈 손가락 그런 느낌이죠, 그죠? SK 이노베이션 이야기를 해볼 건데